엄마 어디야? 엄마 편지 봤어요. 전화 받아요. 엄마 무서워요. 새벽 5시,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졌습니다. 이불을 개고 바닥에 내려서면서 무릎이 쑤셨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수심이었습니다. 티를 낼 수가 없었으니까요. 부엌으로 내려가 아이들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미역국을 올리고 계란말이를 말고 아린이 도시락 반찬을 하나씩 담았습니다. 그 사이 세탁기를 돌리고 어젯밤 거실에 널브러진 아이들 옷을 정리했습니다. 7시가 됐을 때 서연이 방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오늘 아린이 학원 픽업 3시에 부탁해요. 나 오늘 납품 문제로 바빠서 어제도 그랬는데 말은 삼켰습니다.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자응, 알았어. 서연이는 아이들을 깨우지도 않고 커피 한 잔만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아이들 등교 준비는 제 몫이었고 도시락 챙기는 것도 제 몫이었습니다. 아린이 숙제 확인도요. 사위 민준이도 일찍 나갔습니다. 어머니, 수고하세요라는 인사 한마디를 남기고 수고하세요. 그 말이 어쩌면 이렇게 무겁게 들릴 수가 있을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서 저는 비로소 혼자였습니다.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서서 나는 내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거칠고 트고 관절이 굵어진 손. 이 손이 이 집에서 하지 않은 일이 없는 손. 나는 언제부터 이 집에서 엄마가 아니라 식모가 됐을까? 그날 오후 서연이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가 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 저녁에 발표할 게 있어요. 온 가족 다 모여야 해요. 저녁 7시에 밥 좀 차려줘요. 발표? 또 무슨 일이지? 저녁 밥상을 차리면서 나는 계속 그 메시지를 생각했습니다. 뭔가 좋은 소식 같기도 하고 나쁜 소식 같기도 한 그 말투. 제육볶음,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계란찜. 사위가 좋아하는 것들로 상을 차렸습니다. 그게 몸에 밴 습관이었으니까요. 7시가 되자 서연이와 민준이가 나란히 들어왔습니다. 보기 드문 광경이었습니다. 둘이 함께 퇴근하는 날이 얼마만인지. 아이들이 밥을 먹는 사이 서연이가 민준의 손을 잡고 헛기침을 했습니다. 엄마, 아리나, 하준아. 사실 엄마한테 먼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서연이 눈이 반짝였습니다. 행복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셋째 생겼어요. 순간 밥상 위가 조용해졌습니다. 아린이가 먼저 소리를 질렀습니다. 진짜요? 동생 또 생겨요? 민준이 활짝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연이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나에게로 왔습니다. 축하해달라는 눈빛으로. 나는 웃었습니다. 웃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기저귀, 수유, 밤중 울음, 아린이 하준이 학원, 장보기, 밥, 빨래, 청소, 또 시작인 거야.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간 뒤 서연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이번에도 많이 도와줘야 할 것 같아요. 나 배 불러오면 커피숍 관리도 힘들고 아린이 하준이도 있고 도와줘야가 아니라 맡아줘야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처음으로 이 집을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 걸까? 내 삶은 어디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나는 예전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밥을 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서연이 어릴 때부터 적어온 요리 레시피가 빼곡했습니다. 나물 무치는 법, 김치 담그는 비율,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들.
나는 그것을 보기 좋게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린이 도시락 맞춤 레시피, 하준이 편식 극복 반찬 목록, 임산부 영양 식단. 내가 이 집을 떠나더라도 이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게 내 마지막 선물이야. 오후에는 은행에 갔습니다. 서연이 모르게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나만의 통장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몇 년 동안 모아온 조금의 돈을 그 안에 넣었습니다. 서연이 집에 들어오면서 생활비로 보태라며 놔둔 돈이었는데 한 번도 내 손으로 쓴 적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봄을 좋아했는데 언제부터 봄이 와도 봄인지 몰랐을까? 집에 돌아오니 서연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 엄마, 오늘 왜 이렇게 늦어요? 아린이 학원 픽업 오늘 어떻게 됐어요? 잊었습니다. 오늘 학원 픽업이 있었는데 나는 처음으로 잊은 것이었습니다. 미안. 내가 깜빡했다. 나 진짜. 그럼 어떻게 해요? 아린이 혼자 걸어왔잖아요. 서연이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안하다. 아린아. 그런데 할머니도 사람인데. 4챕터 정계변수 예상치 못한 목소리. 주말 오전 나는 마당에서 화분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낮잠을 자고 있었고 아이들은 방에서 게임 중이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오래된 친구 미숙이 서 있었습니다. 40년 지기. 미숙 정자야. 나 그냥 지나가다 들렀어. 얼굴 보고 싶어서. 우리는 마당 그늘 아래 앉아 오랜만에 차를 마셨습니다. 미숙야, 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다. 얼굴이 왜 그래? 그 말에 나는 그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정자 아니야, 괜찮아. 미숙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나 알아. 정자 너 괜찮다 하면 제일 안 괜찮은 거. 미숙이는 한참을 들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털어놓는 이야기들을. 서연이 셋째 소식을, 학원 픽업을 잊은 날을, 통장을 만든 일을. 미숙 정자야, 도망가는 게 아니야. 내 삶을 찾는 거야.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딸의 가족을 두고 나간다는 것이, 손주들을 두고 간다는 것이. 미숙 근데 있잖아. 그 전에 한번 제대로 말해봤어? 딸한테? 나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말을 해야 하나? 말을 하면 뭐가 달라지나? 아니, 달라지면 어떡하지? 내가 이미 마음을 정했는데. 미숙이 돌아가고 나서 나는 앞치마를 내려다봤습니다. 우리 엄마가 쓰던 앞치마.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나에게 남긴 것. 얼룩이 지고 끝이 해진 그 앞치마. 엄마도 이랬을까? 평생 앞치마를 두르고 자신을 잊고 살았을까? 사건은 아무렇지 않은 수요일 저녁에 터졌습니다. 하준이가 장난을 치다 주방에서 그릇을 깼습니다. 제가 30년 전 혼수로 들고 온 하나밖에 없는 도자기 찻잔이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찻잔이 왜 소중한지 아무도 알 리가 없었습니다. 나준아, 왜 그랬어? 미안하다고 해. 미안해요, 할머니. 서연이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깨진 조각들을 쓸어 담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원래 낡은 거잖아요. 새로 사면 되지. 왜 그렇게 중요하게 굴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뭔가 툭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낡은 것, 새로 사면 되는 것, 나도 그렇게 보이겠지. 낡은 것, 새 사람 오면 되는 것. 그날 밤 나는 서연이 방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하려다 멈췄습니다. 문 사이로 서연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언니, 사실 나도 힘들어. 셋째까지 생겼는데 엄마가 요즘 좀 이상해.
학원 픽업도 잊어버리고 멍하니 있는 시간도 많고 그냥 나이 드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걱정이야. 나는 발을 돌렸습니다. 걱정? 내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제 역할을 못할까봐 걱정인 거지. 그 순간 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말로는 안 된다. 내가 직접 보여줘야 한다. 나는 날짜를 정했습니다. 봄방학이 끝나는 다음 주 월요일. 아이들이 학교 가는 날. 그때까지는 평소처럼 살기로 했습니다.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아이들 챙기고 단 한 가지도 빠짐없이. 그런데 토요일 저녁 서연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저녁 할게요. 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왜? 그냥 임신하고 나서 몸이 좀 나아졌는지 뭔가 해보고 싶어서. 서연이 서툴게 칼을 잡고 애호박을 썰었습니다. 두껍게 삐뚤빼뚤하게. 나는 옆에서 가만히 봤습니다. 그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이 아이가 원래 부엌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다 해줬기 때문에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다 해줬기 때문에 몰라도 됐던 것이었습니다. 나도 공범이었구나. 저녁을 먹으면서 아린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엄마가 만든 건데 맛있어요? 서연이가 나를 봤습니다. 눈빛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응, 맛있다.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수첩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에 편지를 썼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잠깐 나가 있을게. 걱정하지 마라. 못 돌아오는 게 아니니까. 그냥 엄마도 엄마로 살고 싶어서. 이 수첩에 내가 모르는 것들 다 적어뒀다. 아이들 밥은 걱정 마. 너도 할 수 있어. 이미 오늘 저녁에 봤잖니. 월요일 아침 나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를 했습니다. 냉장고를 정리하고 일주일치 반찬을 만들어 통에 담았습니다. 아이들 옷을 개서 각자 서랍에 넣었습니다. 수첩과 편지를 식탁 위에 올려뒀습니다.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걸어서 버스 정류장까지 갔습니다. 미숙이가 강원도 작은 민박집을 연락해뒀습니다. 한 달만 있다 오겠다고 했습니다. 버스가 떠나려던 순간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전화, 세 번째, 그리고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엄마 어디야? 엄마, 편지 봤어요. 전화 받아요. 엄마 무서워요. 마지막 문자에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워. 내가 무서운 거야? 아니면 내가 없는 집이 무서운 거야?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 아린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할머니, 나 할머니 보고 싶어요. 어디 갔어요? 엄마가 울고 있어요. 그것은 달랐습니다. 엄마가 우는 걸 봤다는 것. 나는 창밖을 보며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그 목소리에 30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딸의 목소리. 서연아. 엄마 괜찮아. 잠깐 쉬러 간 거야. 엄마, 나 몰랐어요. 엄마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수첩 읽었는데 엄마 손 레시피들 보면서 서연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나 너무 못됐지? 나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못된 게 아니야. 그냥 몰랐던 거지. 나도 말을 안 했으니까. 나는 강원도에서 열흘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혼자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깨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었습니다. 걷고 싶을 때 걸었습니다. 미숙이가 가끔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연이 잘하고 있대. 밥도 하고 아이들도 챙기고. 좀 엉망이지만 나름. 엉망이어도 돼. 처음엔 다 엉망이니까. 열흘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거실에서 서연이와 아이들이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아린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하준이도 달려왔습니다. 서연이는 조금 뒤에 서 있었습니다. 거실은 좀 어수선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밝았고 서연이 얼굴에는 열흘 동안 뭔가를 겪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엄마, 들어와요. 들어가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서연이가 차를 끓여왔습니다. 엄마, 나 할 말이 있어요. 서연이 두 손을 모았습니다. 미안해요. 진짜로. 엄마가 이 집에서 얼마나 많은 걸 혼자 해왔는지 열흘 동안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나 며칠 만에 완전 나가 떨어졌어요. 나는 웃었습니다. 앞으로는 같이 해요. 엄마도 쉬는 날 정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할게요. 셋째도 엄마한테만 미루지 않을게요. 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부드러운 손, 내 손과는 달리. 서연아, 엄마가 이 집을 떠나고 싶었던 게 너네가 싫어서가 아니었어. 엄마가 나로 살고 싶었던 거야. 엄마이기 전에. 알아요. 이제는 알아요. 저녁에 나는 부엌에 섰습니다. 앞치마를 들었습니다. 엄마의 앞치마. 낡고 해진 것. 오늘은 두르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함께 도마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같이 하자. 응, 엄마. 칼소리가 함께 울렸습니다. 나란히. 앞치마는 아직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의무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는 서연이가 그것을 두를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옆에서 보고 있을 것입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 눈에도 보였습니다.